A씨는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직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확인돼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경계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으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종양을 말합니다. 두려움에 제대로 된 검진을 위해 좀 더 큰 병원을 찾아 검사한 A씨는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정과 직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며 항문에서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파이프 모양의 관처럼 생겼습니다. 상부와 중부, 하부 직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 꼬리뼈의 앞면에서 가운데를 따라 내려가 항문에서 끝이 납니다. 직장은 안쪽에서부터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과 장막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직장은 대부분 장의 점막에서부터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이외에도 비중은 낮지만 유암종과 림프종, 육종, 그리고 편평상피암, 그리고 다른 암의 전이성 병변 등이 있습니다. 서구화된 음식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지난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암 발생 23만 2,255건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28,111건으로 전체의 1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직장암은 11,385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대장암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식이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의 증가로 인한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있고 야채 및 과일에 포함된 섬유질 섭취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운동 부족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운동이 부족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발암 물질이 장에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하여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나 흡연,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가족성 용종증이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전학적인 이상 등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직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질환을 뒤늦게 발견하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질환의 특성이 이러하기에 이에 평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직장암이 진행될 경우 설사 또는 변비를 겪으며 변을 보기 힘들고 횟수도 전과 다르게 됩니다. 초기 직장암의 경우에는 특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매우 이렇게 가늘어지는 증상이 흔히 나타나며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서는 혈변이 생겼을 때 치액 등의 항문 질환과 감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암의 약 75%가 직장의 수지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1회의 직장 수지 검사가 권장되는데요. 이 검사는 의사가 윤활제를 바른 장갑을 끼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항문 안쪽 직장에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신체 진찰로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직접 촉진하는 검사이고 전문의가 검사를 할 때는 중부 및 하부 직장암의 약 75%가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자멸 검사가 있는데 간단하고 경제적인 검사이지만 정확성이 높지 않으므로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대장 직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의 질환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대장 직장암 및 용종 발견에 있어 진단율이 매우 높고 조직 검사와 용종 제거가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직장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직장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인 경우 45세 이후부터 매 5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포이츠에거 증후군, 가족 중 연소기 용종, 대장암 혹은 용종,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이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검사 방법과 검사 간격을 결정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암은 위치나 병변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암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학제 통합진료입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대장학문외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정형외과 등 해당 질환과 관계되는 여러 과에서 함께 모여서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자에게 유익한 치료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최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장암과는 다르게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대장과는 달리 직장은 골반강이라는 제한된 구조 안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중하부 직장은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방사선 치료에 매우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구형 항암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통칭합니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직장암의 수술 후 국소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암은 해부학적으로 주변에 다른 장기가 가까이 있으며 직장에는 복막이 없어 결장암보다 주위 장기로의 암세포 침윤과 국소 재발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암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고려되는데요. 특히 하부 직장암인 경우 항문 괄약근 기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문과 비교적 가까운 직장에 위치하고 직장암이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 국소적으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경우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으로 근치적 직장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항문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중부 직장과 상부 직장의 경우에는 직장 주변의 림프절과 혈관을 박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직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직장을 자동 문호끼로 연결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의 끝부분인 말달 회장을 복부 절개창을 통해 복벽으로 빼내 임시 장루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암의 위치가 하부 직장에 위치하고 있고 항문과 매우 가깝다면 직장을 남기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항문과 직장을 함께 절제하고 영구적으로 장루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치적 절제술 후 어느 시기에서든지 재발이 일어날 수 있으나 평균 재발 시기는 12에서 24개월 후로 재발의 70%가 수술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술 후 3에서 5년에 재발의 90%가 발견되며 5년 후부터는 재발 우려가 낮아집니다. 직장암 수술 시 암이 배뇨와 성기 등에 관여하는 신경에 침범되어 있거나 아주 근접한 경우 불가피 신경을 같이 절제하기도 합니다. 또 수술 시 신경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암 절제 수술로 인해 신경으로 가는 혈액이 차단이 되어서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배뇨장애 및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 정상으로 기능이 돌아오게 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비뇨기과 진료에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의 일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절제한 경우에는 대변을 저장했다가 모아서 배출하는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변을 아주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여성의 경우 직장암으로 질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 출혈이 직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직장의 앞면과 질의 뒷면이 맞닿아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질벽을 침범하는 경우라면 질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나오는 혈변과 질 출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 출혈의 증상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직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바나나는 항암 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루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은 물론 항산화 작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종양괴사 인자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인자의 생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뿐 아니라 다양한 과일 및 채소의 섭취를 통해서 배변의 습관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면 직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암의 사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치료 방법들이 발전하여 치료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치료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인 만큼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권고안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장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직장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인 경우 50세 이후부터 매 5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가족성 손종증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에 연소기 용종증, 대장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검사 방법과 검사 간격을 결정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암 수술 후 잦은 설사로 항문주의가 헐어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배변 직후 따뜻한 수돗물로 5에서 10분간 항문을 담그는 좌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처가 붉게 변하고 통증이 있거나 벌어질 때, 혹은 쥐어짜는 듯한 급격한 복부 통증, 복부가 딱딱하게 뭉치는 증상이 지속할 때, 그리고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